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알파 7 마크 4를 사용한 지 어느덧 한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영상 비교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알파 7 마크 4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 바로 이 영상 분야입니다. 영상이 아주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질적인 측면에서 선택지가 전작이었던 알파 7C 그 다음에 알파 7 마크 3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화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졌던 평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면서 화질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화질 비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비교에 앞서서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별로 가장 최저값을 맞춰줄 예정입니다. 24프레임이면 25, 30프레임이면 30, 60프레임이면 60 이렇게 맞춰줄 예정이고요. 조리개 값은 변동 없이 2.8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셔터 스피드에 맞춰서 적정 노출 값이 똑같게만 ISO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프로파일은 모두 다 없는 상태로 촬영할 예정이고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완전하게 동일한 조건 내에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최대 비트레이트로만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레이트에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다 소개해 드리기엔 너무 많으니까 최대 비트레이트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먼저 촬영하고 있는 코덱은 XAVC-HS 코덱으로 4:2:2 10비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촬영은 동일한 프레임, 동일한 코덱으로 변화된 점은 4:2:0 10비트, 4:2:0 10비트라는 점, 자,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알파 7 마크 4에서 가장 고화질 코덱인 XAVC S1 코덱으로 S1, SI 코덱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덱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4:2:2 10비트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AVC S 코덱입니다. S 코덱은 조금 더 선택지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먼저 60프레임 4:2:2 10비트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비트레이트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XAVC S 코덱으로 4:2:0 8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은 역시 동일하게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2:0 8비트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XAVC SI S1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4:2:2 10비트입니다. 지금은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AVC S 코덱으로 30프레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2 10비트고요. 지금은 30프레임 4:2:2 10비트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코덱 30프레임에서 4:2:0 8비트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30프레임 4:2:0 8비트로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XAVC HS 4:2:2 10비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점은 프레임만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코덱과 프레임은 똑같지만 4:2:0 10비트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0 10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AVC SI 24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4:2:2 10비트 24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낮춰서 24프레임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4프레임 4:2:2 10비트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4K 마지막 촬영이 되겠습니다. 4K 촬영 중에서 가장 낮은 4:2:0 8비트 24프레임 XAVC S 코덱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K가 아닌 FHD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FHD부터는 60프레임으로 넘어와도 크롭이 없는 상태로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똑같이 코덱이 있습니다. 코덱 종류별로 또 비트 종류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덱 같은 경우는 XAVC S1 FHD 코덱이고요. 4대 2대2 10비트 60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을 바꿔보았습니다. XAVC S FHD 코덱에서 60프레임 4대2대2 10비트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코덱 내에서 프레임도 동일하지만 비트가 변화된 4대2대0 8비트에서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코덱으로 프레임만 감소시켰습니다.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4대2대2 10비트는 역시 동일합니다. XAVC SI FHD 코덱에서 30프레임 4대2대2 10비트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의 변화를 주어서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4대2대2 10비트 3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AVC S FHD 코덱 30프레임 4대2대2 10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프레임, 똑같은 코덱 내에서 비트만 변화를 주었습니다. 4대2대0 8비트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XAVC S FHD 코덱 30프레임 4대2대0 8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4프레임입니다. 똑같은 코덱에서 프레임만 변화를 주어서 24프레임으로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4프레임 4대2대2 10비트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레임을 감소시킨 24프레임에서 4대2대2 10비트로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4프레임 4대2대2 10비트 FHD 코덱 중 XAVC S 코덱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XAVC S FHD 코덱 중에서 24프레임 4대2대0 8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4프레임 4대2대0 8비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화질 비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12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ISO가 조금 변화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코덱은 XAVC S FHD 코덱입니다. 지금부터는 알파7 마크4와 알파7C 화질 비교와 기능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7 마크4, 알파7C의 최대 화질 비교를 해볼게요. 알파7 마크4는 XAVC SI 코덱에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고요. 알파7C는 XAVC S 코덱에서 4K 30프레임 100메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때깔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더 분명해졌다는 점입니다. 알파7 마크4는 어두운 데는 확실히 어둡고 밝은 데는 확실히 밝은 반면에 알파7C는 뭔가 약간 뿌연 느낌의 콘트라스트가 조금은 표현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다고 알파7C의 화질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알파7 마크4가 조금 더 선명하고 더 또렷한 느낌을 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24프레임도 역시 동일한데 24프레임에서는 뭔가 조금 더 알파7C가 사실에 가까운 색감과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FHD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HD 촬영 같은 경우에 알파7 마크4는 XAVC SI 코덱 FHD로 촬영을 했고요. 알파7C는 XAVC S 코덱이 되겠습니다. 둘 다 최대 비트레이트로 촬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4K보단 FHD가 조금 화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알파7 마크4는 개인적으로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7C도 전작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4K만큼은 아니기에 FHD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근데 직접 필드에서 사용해 보니까 알파7 마크4의 FHD도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60프레임 뿐만 아니라 30프레임, 24프레임을 촬영할 때에도 뭔가 FHD는 4K만큼의 뭔가
확실한 비교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준수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소니에서 사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FHD 화질이었거든요. 4K 화질은 정말 좋은데 이 FHD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캐논을 쓰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파7 마크4는 이 FHD 좀 믿을만 해도 괜찮다, 이제 쓸 수 있겠다 수준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4K가 부담스럽다면 이 FHD 촬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꽤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7C와 알파7 마크4의 저조도 촬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조도 촬영 환경은 백라이트만 켜놓고 전체적인 조명은 모두 다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햇빛만 살짝 들어오는 정도로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ISO를 높여주기 위해서 졸기값을 올리고 셔터 스피드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보여주었던 화질 비교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7 마크4는 여전히 색감이 잘 드러나서 저조도 촬영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선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알파7C는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색감 자체에서 뭉개지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특히 이 피부톤에서 색감이 분명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좀 빠져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이즈 억제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색감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파7 마크4는 노이즈 억제 능력이 알파7C보다 좋고, 또한 지원하는 코덱 자체가 4대2대2 10비트, 즉 색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대치로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서도 ISO가 많이 높아져 있을지라도 꽤나 준수한 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 보정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7 마크4에서는 이 흔들림 보정의 옵션이 생겼습니다. 표준이 있고 액티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표준으로 할 시에는 그냥 흔들림 보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액티브로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흔들림이 많이 잡혀서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잔 흔들림은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차이는 알파7C와 비교하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확실히 이 액티브 버전이 켜있는 상태로 촬영한 것과 알파7C가 촬영된 게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엔 AF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7C, 알파7 마크4 둘 다 괜찮은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알파7 마크4가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두 개의 기종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알파7C가 알파7 마크4보다 좀 더 버벅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잡히고 나서 뒤에 있는 의자가 잡힐 때 그 버벅이는 횟수 정도가 알파7C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 라고 했는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알파7 마크4와 알파7C 화질 비교, 기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더 많은 걸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져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판단해서 좀 짧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파7 마크4가 더 화질이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특히 이 4대2대2 10비트를 지원하면서 콘트라스와 색감적인 측면에서 많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바로 저조도 환경이었는데, 저조도 환경에서도 4대2대2 10비트는 꽤나 선명하고 확실한 색감을 보여준 반면에 알파7C 같은 경우 4대2대0 8비트이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이 색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개선된 점이 바로 이 흔들림 보정이었습니다. 흔들림 보정은 기존에 동일하게 있던 표준 모드에서
추가로 된 액티브 모드가 아주 눈에 띄는 변화점이었습니다. 알파 7C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 액티브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보여서 렌즈에 흔들림 보정이 없는 렌즈들도 어느 정도는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렌즈에도 흔들림 보정이 있고 액티브 모드까지 한다 그러면은 거의 준짐벌에 가까운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흔들림 보정이 있는 렌즈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었지만 이 점은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A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차이점은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파 7C가 꿀리는 건 아니지만 알파 7 4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 자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알파 7 마크 4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어떤 거 하나 꿀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았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준 아마추어 혹은 프로급이신 분들이 알파 7 마크 4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파 7C도 컴팩트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사용하실 수 있고 화질도 딸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알파 7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무턱대고 제일 좋은 화질로 촬영했다가 용량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이 최고 화질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도 알파 7C로 촬영했을 경우 프록시 없이 항상 편집을 했었는데 알파 7 마크 4의 최고 화질을 할 경우에는 프록시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 SI 코덱을 안 쓰고 그냥 HS 코덱을 썼을 경우에도 이 점은 동일했습니다. 즉 S 코덱이 아닌 HS, SI 코덱급으로 가게 된다면은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쉽게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싼 카메라를 주고도 원활한 편집이 안 된다는 좀 슬픈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즉 이걸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욕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알파 7 마크 4가 되겠고요. 그냥 컴팩트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다, 그냥 풀프레임이란 세계에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정도가 바로 알파 7C가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영상 쪽에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파트는 오히려 영상 쪽보다는 양이 적을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진 파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